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유연한, 나이 32, 직업 회사원, 가족은 아내 왕심애가 있다.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나서 드디어 아내가 임신했다. 나도 이제 아빠가 된다. 나는 아이를 좋아해서 아이를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았다. 나는 그날 바로 퇴근길에 아기용품점에 들러서 아기 옷, 아기 장난감 등을 쇼핑했다. 흥분한 나를 보고 동료가 웃으면서 놀리듯이 말했다. 야야, 너무 급발진하지 마. 출산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런 건 나중에 사는 게 좋아. 아내와 부모님한테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예쁜 것만 보면 사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마음이 들떠 있었다. 이런 행복감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조금 달랐다. 걱정스러운 표정, 불안해하는 눈빛이었다.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적금 통장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 장래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만든 통장이었다. 내가 입사해서 10년 동안 모은 돈을 넣어뒀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었다. 저금 액수가 꽤 되네? 아내가 통장을 보며 말했다. 꽤 되지 그럼. 요즘은 아기 생각해서 우리가 더 절약하고 있잖아. 통장을 계속 보고 있는 건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아내가 출산은 친정에 가서 할래 라는 말을 했다. 친정에 가서? 퇴근하고 막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가방을 내려놨다. 친정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하고 싶어. 친정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처갓집은 여기서 너무 멀었다. 그래, 출산 당사자 생각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가 원하는 쪽으로 하자. 그럼 언제쯤 내려갈 생각이야? 다음 주쯤. 되도록 빨리 가고 싶어. 그렇게나 빨리? 출산까지 아직 몇 달이나 남았잖아. 그럼 당분간 친정에 있겠다는 거? 그게 안심도 되고. 너무 길다. 첫 출산이라 불안해서 그러는 걸 거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아내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친정에 내려간 아내에게 매일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내는 어쩌다 한번 답장하는 게 다였다. 불안한 마음에 처갓집에 직접 전화를 한 적도 있었다. 장인 장모님은 아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있다고 말씀하셨다. 집안일은 장모님이 다 하시고 아내는 편히 쉬기만 한다며 딱히 할 일도 없다 보니 낮엔 항상 외출을 한다고 했다. 그럼 답장할 시간이 많단 얘긴데. 어쩐지 가슴이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회사 일 때문에 아내를 보러 자주 갈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최대한 시간을 내서 장거리 운전을 해서 처갓댁에 갔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처럼 아내를 만날 수가 없었다. 내려가기 전에 미리 다 말을 했는데도 나 친구랑 만날 약속이 생겼어 라는 이유로 집에 없는 날이 태반. 분명히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전화로 아내에게 물었다. 출산할 때 분만실 같이 들어가도 되지? 싫어. 출산하는 거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난 남편이잖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는 거라고. 아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출산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장인으로부터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심애가 없어졌어. 혹시 뭐 짐작 가는 거 없나? 네? 없어지다뇨. 아내는 출산을 위해 이틀 전 처갓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입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장인 장모에게 절대 병원에 문병 오지 마 라고 신신당부했던 거였다. 출산 전이라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하루 이틀 혼자 있게 할 생각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곧 출산인데 걱정이 돼서 얼굴만 보고 오자 라는 생각으로 병원에 갔는데 그런 사람은 입원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 거였다. 만삭의 몸으로 어디 멀리 못 갔을 거야. 내가 한번 더 찾아볼게. 장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조퇴를 하고 처갓집으로 향했다. 처갓집에 도착하자 두 분이 막 나가려던 참이었다. 아내가 근처 산후조리원에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는 거였다. 우리는 거기서 아내의 이름을 확인했다. 그런데 거기 직원이 우리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왕심애 씨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하셨고요. 벌써 5일 전에 퇴원하신 상태입니다만 우리는 멘붕이 왔다. 네? 퇴원을요? 저도 장인 장모님도 출산했단 말도 못 들었어요. 그럼 아기 얼굴도 못 보셨단 말씀이신가요? 직원도 몹시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왕시매 씨가 빨리 남편분하고 부모님한테 아기 보여주고 싶다면서 퇴원을 서두르셨거든요. 출산하고 겨우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대체 어디로 갔지? 친정에 가서 출산을 하겠다던 아내가 갑자기 모습을 감추고 사라졌다. 우선 경찰에 실종 신고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의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하러 다녔다. 아무리 노력해도 단서 하나 잡히지 않았다. 경찰도 못하는 일을 이 지역에 대해 낯선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흥신소에도 의뢰했지만 돈만 날리고 말았다. 현재 재정 상태로는 흥신소에 계속 의뢰할 처지도 못됐다. 저축 통장에 돈이 남아있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아내의 실종과 함께 통장에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아내는 그 돈을 갖고 나간 것이 분명했다. 그 돈으로 아내는 산후조리원을 찾았고 자기 스스로 아기를 데리고 퇴원한 것이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 일이 두려워질 때도 있었다. 그렇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마음을 바꾸고 친정에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편지를 남겨뒀다. 1년이 지났을 무렵 장인 장모님한테서 연락이 왔다. 1년이 넘도록 연락도 없고 찾을 수도 없으니 이제 포기하겠다는 말씀이셨다. 두 분이 지난 1년 동안 많이 늙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와 아이의 실종은 처가 동네에서 화제가 되고도 남았다. 주변 사람들의 가십정보, 과도한 호기심,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마음고생이 더 심했던 모양이다. 두 분의 뜻에 따라 경찰에 실종자 신고 접수를 취하했다. 얼굴도 못 본 아들아이의 옷이며 장난감은 차마 버리지도 못하고 세월만 흘렀다. 대체 두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아내가 자취를 감춘 이유가 뭘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아이가 너무나 그리웠다. 몇 년 후 신생아용의 옷과 장난감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작은 옷은 이제 못 입겠지. 이렇게 작은 장난감도 이제 시시해서 가지고 놀지도 않을 거야. 마침내 나는 아이 손에 한 번도 닿아보지 못한 채 빛이 바랜 옷과 장난감을 처분했다. 아내와 아이가 실종된 지 10년이 지났다. 나는 42살이 됐고 여전히 혼자였다. 그런 식으로 아내와 아이를 잃은 나는 다시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른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아이였지만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저는 왕시매 씨 아들입니다. 이미 10년이 넘게 실종 상태인 아내의 이름이 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뭐? 얼어붙은 나에게 갑자기 나타난 어린 아들이 그동안의 수수께끼를 풀어줬다. 저기 아빠, 저는 아빠 아들이에요. 아들? 다시 한번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실종된 아내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아들아이는 현재 처갓집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처갓집에서 내가 쓴 편지를 읽고 내 주소를 알게 됐으며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했다. 아들아이는 최근에 처갓집에 맡겨졌다고 했다. 그 전까지는 아내와 아내의 불륜남과 셋이서 살았다고 한다. 그때까지 아들아이는 불륜남을 자기 친아빠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엄마한테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아이를 자기 친정에 맡긴 후 아내는 다시 종적을 감췄다고 한다. 또 사라졌다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흥신소가 아내를 찾아냈다. 그리고 갑자기 나를 찾아온 이 아이가 내 친아들이란 사실을 DNA 감정을 통해 확인했다. 나는 아들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불륜남이 있는 아파트로 찾아가서 두 사람과 대면했다. 10년 만에 본 아내를 향해 참았던 분노를 쏟아냈다. 딴 남자랑 같이 살고 싶었으면 차라리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했어야지. 그러려면 이것저것 귀찮잖아. 내가 그랬으면 당신 잔소리 엄청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돈만 들고 그냥 잠수 탄 거야. 그 편이 깔끔하니까. 귀찮아서 그런 짓을 했다고? 10년 동안 나하고 부모님, 다른 사람들한테 걱정 끼치고 힘들게 한 건? 아내는 정상적이 아니었다. 이런 이기심의 끝판왕이 있을 수 있나? 이젠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았다. 마침내 이혼했다. 아내와 불륜남에게 3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전처는 당신 아이야 라고 불륜남을 속였다는데 거짓말이란 게 들통난 후 불륜남에게도 버림받았다고 한다. 장인 장모님도 딸을 외면했다. 3천만 원을 갚기 위해 전처는 알바를 시작했다고 한다. 불륜남과 자기 부모님한테 손절당한 후
이젠 어디로 도망갈 열정도 힘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보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